또 야근이네요. 은정이 병원 간호행정과 사무실에서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벽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5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는 은정의 모습은 3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세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 오늘도 늦으시네요? 동료 간호사가 퇴근하며 말을 걸었어요. 네, 오늘 입원 환자 서류 정리가 좀 밀렸거든요. 먼저 가세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은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런 저녁이면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죠.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을까? 집에 돌아온 은정을 반겨주는 건 텅 빈 아파트였어요. 28살인 딸 지연은 대학병원 레지던트 생활로 바빠서 집에 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은정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는 다시 닫았습니다. 혼자 먹을 반찬을 만들 의욕도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아파트 안을 채웠습니다. 어머, 지연아. 오늘은 일찍 왔네. 은정의 얼굴이 한순간에 밝아졌어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났거든요. 그런데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들뜬 표정이었어요. 은정은 지연의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지연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은정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도윤 오빠 있잖아요. 신경외과 전문의로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오빠가 며칠 전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엄마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엄마, 괜찮죠? 은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연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야. 우리 지연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감사해요, 엄마. 도윤 오빠 부모님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버님은 대학병원 원장님이시고 어머님은 교수님이셨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좋은 집안이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내가 과연 그런 분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지연은 은정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 오빠가 이미 엄마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혼자서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훌륭하게 키웠다고? 과연 그럴까? 지연을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버텨냈는지, 그 모든 게 훌륭한 걸까요? 엄마,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제 아버지 얘기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주셨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좀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0년 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했거든요. 지연아, 그런 얘기는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제 출생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은정은 지연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였지만 하필 이런 행복한 순간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연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자. 지연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내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고. 은정이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지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결혼 소식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나 과거의 일들이 드러나면 어떡할까? 지연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상견례 당일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웠다 다시 했다 반복했거든요. 손이 자꾸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를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지연이 은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괜찮을 거야. 은정이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계속 불안감이 솟구쳤어요. 왜 이렇게 초조한 걸까요? 단순한 상견례인데 말이에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지연과 함께 도착한 은정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도윤이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 지연의 말대로 정말 좋은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은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지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도윤이 깍듯하게 절을 했어요. 그때 도윤의 어머니로 보이는 품이 있는 중년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 어머니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은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박미경은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정말 예쁘게 잘 키우셨네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은정은 놓치지 않았어요. 혼자서라는 표현에 담긴 미묘한 시선을 말이에요. 하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아직 도윤이 아버님이 안 오셨네요? 지연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 아버님은 수술이 늦어져서 곧 오실 거예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은정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문으로 들어오는 남자를 본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수술이 늦어져서. 그 남자가 사과하며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은정은 숨이 막혔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분명히 그였어요. 문철, 은정의 첫사랑이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남자. 그리고 지연의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 아버지 문철입니다. 문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은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채로 그냥 멍하니 문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은정의 팔을 잡았어요. 아, 네, 괜찮아요. 은정이 가까스로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문철은 은정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은정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박미경이 은정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은정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은정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젓가락을 들어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음식을 집을 수가 없었거든요. 문철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더 끔찍한 건 지연과 도윤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혹시나 이 둘이. 은정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의젓하네요.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문철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30년 전과 똑같아서 은정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문철의 시선이 잠깐 은정에게 머물렀어요. 그 순간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문철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왜 모른 척하는 걸까요? 실례지만 지연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미경이 갑자기 물었어요. 그 질문에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은정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저희는 은정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문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라는 듯한 아니면 다른 감정인 듯한.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박미경이 사과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은정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어요. 문철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지연이 그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다니. 헤어질 때 문철이 은정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그 명함을 받는 순간 은정의 손가락이 문철의 손가락과 스쳤어요. 30년 만의 접촉. 은정은 전기에 감전된 듯 손을 황급히 걷어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이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이상하셨어요.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를 30년 만에 만났다고, 그것도 내 약혼자의 아버지로 말이에요. 그날 밤 은정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문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지연과 도윤이 함께 웃던 모습이었어요. 정말 혹시나. 은정은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거든요. 다크서클이 깊게 패이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출근한 은정은 업무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멍해지고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은정 씨, 오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은정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미칠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정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정신이 조금 들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제 상견례 잘 끝나서 다행이었어요. 그래, 잘 끝났구나. 은정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어제 정말 많이 이상하셨어요. 도윤이도 걱정하더라고요. 혹시 도윤이 집안이 너무 좋아서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긴장했었나 봐.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도윤 아버님이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많이 힘들어 보이셨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정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문철이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 그냥 인사치레겠지. 아, 그리고 엄마. 이번 주말에 도윤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엄마도 같이 하실래요? 도윤이가 엄마랑 더 친해지고 싶대요. 은정은 당황스러웠어요. 지연과 도윤이 가까워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시간 되면 같이 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정 씨, 저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문철이었습니다. 어떻게, 어제 명함 드렸잖아요. 저도 은정 씨 번호 알고 있었고요. 30년 동안 뭐 하려고 전화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할 얘기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지연이를 보니까 정말 예쁘게 잘 컸더라고요. 그 말에 은정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뭘 알고 있다고 그래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은정 씨. 지연이가 내 딸이라는 것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은정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지연이는 제 딸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사실은 바뀌지 않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연이와 도윤이가. 그러니까 더더욱 말할 수 없어요. 은정이 소리쳤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복 동생일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전화 너머로 문철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지연이는 지금 너무 행복해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망가뜨려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 돼요. 모른 척 하세요. 어차피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말에 문철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은정 씨, 저도 그때 힘들었어요.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고요. 은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오후 은정은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지연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 저 지금 도윤이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1시간 후 지연이 도윤과 함께 집에 왔어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은정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응, 와라. 앉아. 도윤은 정말 좋은 청년이었어요.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하지만 그럴수록 은정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지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 석 달 후 봄에 할 예정이에요. 어머님도 괜찮으시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석 달.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엄마, 또 그런 표정 지으시네. 지연이 걱정스럽게 은정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지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말이에요. 설령 그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해도. 하지만 은정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문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박미경이 뭔가 낌새를 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정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밑이 시커멓게 되었고 식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말이에요. 은정 씨,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옆자리 간호사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은정은 매일 문철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전전긍긍했거든요. 핸드폰만 울려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오늘 도윤 아버님이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지연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결혼 전에 사위감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연히 좋다고 했죠. 도윤이 아버님이 저를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정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문철이 지연과 단둘이 만난다고? 혹시 그때 뭔가 말하는 건 아닐까요? 지연아,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요? 도윤이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상견례 때도 엄마를 배려해 주시고. 배려?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였을까요? 이틀 후 지연은 정말로 문철과 만나러 갔어요. 고급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은정은 그날 하루 종일 초조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혹시 지연이한테서 이상한 전화가 올까봐 말이에요. 한편 카페에서 문철과 마주 앉은 지연은 긴장한 듯 보였어요. 지연아, 긴장하지 마라. 편하게 있어. 문철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문철은 지연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정말 은정을 빼닮았더라고요. 특히 눈매가 그렇게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니? 그 질문에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니요. 엄마가 말씀을 안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만. 문철의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그래. 그럼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물론 궁금해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못하겠어요. 지연아. 문철이 잠시 망설였어요. 이 순간 모든 걸 말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거든요. 혹시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난 적은 없었니? 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아니다, 미안하다. 괜한 얘기였어. 하지만 지연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도윤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사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때 문철이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어요. 지연아, 혹시 너희 엄마가 젊었을 때 어떤 분과 만났는지 알고 싶지 않니?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저희 엄마를 아세요? 문철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호기심에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지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도윤의 아버지 눈빛에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지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정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뭐 특별한 얘기 안 했지? 은정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지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도윤 아버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은정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떤 질문? 제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젊었을 때 누구와 만났는지도. 뭐라고? 은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혹시 도윤 아버님을 예전에 아셨어요? 상견례 때부터 느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은정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지연이 눈치챈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아니야. 처음 보는 분이야. 정말요? 그럼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오빠? 지연아, 미안한데. 아버지가 너한테 이상한 얘기 안 했지? 지연이 은정을 흘깃 쳐다봤어요.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셔서. 혹시 무슨 말씀하시면 너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더욱 의심스러워 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엄마, 정말 도윤 아버님을 모르세요?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해? 은정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는 저한테 숨기는 게 너무 많아요. 제 아버지 얘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연아,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제가 왜 아빠 없이 자랐는지,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은정은 지연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볼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연아,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때가 되면 다 말해줄게. 언제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나서요? 그 말에 은정은 숨이 막혔어요. 지연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문철의 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은정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한편 문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지연을 직접 만나보니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박미경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어요.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하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은정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오후 지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현관문을 쾅 닫고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은정이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지연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는 척 할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도윤 아버님이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도윤 아버님이 제 아버지라는 거 정말 모르세요? 그 순간 은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도윤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또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모든 걸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거든요. 30년 전에 엄마와 만났었다고, 그때 저를 가졌다고.
그런데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물러섰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아, 그건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왜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살아있는데. 은정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연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이와 저, 혹시 남매 아니에요? 그 질문에 은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연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말요? 확신해요? 지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문철이 기혼자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아이를 낳았는지는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엄마가 대답을 못한다는 건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복 동생일 수도 있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철이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그 사람과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정은 전화를 받았어요.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왜 지연이한테 말했어요? 은정이 다짜고짜 소리쳤어요. 은정 씨,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제가 지연이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도윤이와 지연이는 남매가 아니에요. 그 말에 은정과 지연이 동시에 놀랐어요. 뭐라고요? 은정이 물었어요. 도윤이는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걸 알고도 결혼했고 도윤이를 제 아들로 키웠습니다. 은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지연과 도윤은 전혀 혈연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도윤이 어머니가 숨기고 있었던 일이에요. 지연이 전화를 빼앗았어요. 정말이에요? 도윤이와 저는 남매가 아니라고요? 그래, 지연아. 너희는 전혀 관계없어. 안심해도 돼.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야, 모르고 있어. 그리고 당분간은 알려줄 생각도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은정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진짜 모든 걸 말해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앉아라.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문철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때 엄마는 25살이었어. 병원에 막 취직했을 때였지. 문철 씨는 유명한 의사였고, 엄마보다 8살 위였어. 지연은 조용히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기혼자인 줄 몰랐어.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지. 엄마는 그를 너무 사랑했거든. 그래서 저를 가지신 거군요. 응. 그런데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아무 연락도 없이. 엄마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저를 키우신 거예요? 그래. 힘들었지만 내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그때 지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그럼 도윤이와 결혼해도 되는 거죠? 남매가 아니니까.
은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떨까요? 지연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도윤이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도윤이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모든 걸 솔직하게. 그날 밤 지연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 오빠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할게요. 지금 나올 수 있어요? 1시간 후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상관없어. 내가 누구의 딸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너무 복잡해졌어요. 복잡하면 어때? 우리가 남매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지연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은정은 그동안 지연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계속 도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날 오후 은정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은정아. 돌아보니 대학 동창이었던 선자가 서 있었어요. 50년을 넘게 살면서도 여전히 깔끔한 모습의 선자는 은정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선자야, 어떻게 여기까지? 너 때문에 왔어. 소문 들었어. 선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문? 문철이 말이야. 걔가 다시 나타났다며?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병원가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그런데 은정아. 선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은정의 팔을 잡았어요. 나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뭔데? 여기서는 안 돼. 퇴근하면 만나자.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선자의 진지한 표정에 은정은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저녁 8시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은정아, 너 30년 전 일 정확히 기억해?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잊을 수가 있겠어? 문철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말이야. 응,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끊었어. 나중에 들으니 부인과 화해했다고 하더라고. 선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정아, 사실은 그게 아니야. 뭐가? 문철이는 널 버린 게 아니야. 누군가가 너희 사이를 갈라놨어. 은정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때 기억나지 않아? 내가 임신한 걸 알고 문철이가 편지를 보냈었잖아. 편지? 무슨 편지? 나는 받은 적 없는데. 바로 그거야. 선자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 편지를 누군가가 가로챘어. 은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그런 짓을. 미경이야. 박미경. 뭐라고? 은정이 소리쳤어요. 도윤이 엄마가? 응. 그때 미경이가 문철이와 각 결혼한 상태였어.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은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미경이가 그 편지를 가로챘어. 그리고 문철이한테는 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거짓말했고. 그게 정말이야? 응.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선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경이가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문철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뭐? 도윤이 말이야. 도윤이는 미경이가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의 아이야. 하지만 미경이는 그걸 숨기고 문철이와 결혼했어. 은정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박미경의 계획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문철이는 지연이가 자기 딸이라는 걸 알고도 포기한 게 아니라 맞아. 미경이의 거짓말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순간 은정은 30년 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엄청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럼 내가 30년 동안 문철이를 원망한 게 억울하지? 하지만 은정아,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 미경이가 지금 상황을 알고 있어. 지연이와 도윤이 결혼하게 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미경이가 또 뭔가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미경이는 지금까지 거짓말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들킬 수는 없잖아. 그때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도윤이 어머님이 저희 결혼을 반대한대요. 은정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박미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뭐래? 갑자기 집안 격차가 너무 크다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은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박미경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지연아, 어디 있어? 엄마가 지금 갈게. 집에 있어요. 도윤이도 같이 있고요. 은정은 선자를 보며 말했어요. 선자야, 나 가봐야겠어. 은정아, 조심해. 미경이가 뭘 할지 몰라. 집에 도착한 은정은 지연과 도윤이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도윤아,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지연이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때 은정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정 씨, 저 박미경이에요. 박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혼자 나오세요. 무슨 얘기인데요? 아시잖아요. 30년 전 일, 그리고 지금 일까지. 은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미경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호텔 카페로 오세요. 안 오시면 지연이한테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은정은 지연과 도윤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박미경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누구 전화였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전쟁터 같았어요. 30년 만에 진짜 적을 만나게 된 거니까요. 과연 박미경이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은정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한편 문철도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3시 은정은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에 도착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지만 막상 박미경과 마주 앉으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셨네요. 박미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우아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은정이 똑바로 박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지연이와 도윤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뭔데요? 박미경이 비웃듯 웃었어요. 이유요? 이유가 한두 개겠어요? 우선 집안 격차부터. 그런 건 핑계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세요. 은정이 끊어서 말했어요. 그 순간 박미경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요? 30년 전 일 때문이죠. 그래요. 그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박미경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편지를 가로챈 것, 문철 씨에게 거짓말한 것, 모든 걸 다 알아요. 박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는 없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죠. 당신이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박미경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30년 전 일을 들춰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연이와 도윤이 결혼을 방해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박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이 결혼이 성사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제가 도윤이를 속여서 키웠다는 것도.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뭘 속였다는 거야? 두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문철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를? 내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따라왔어.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어? 도윤이를 속였다고? 박미경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니라. 문철이 은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정 씨, 오랜만이에요. 네, 미안해요. 이 모든 일이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일이네요. 그때 박미경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당신들 뭘 아는 것처럼 말해요? 30년 전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문철이 아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내 편지를 가로챈 건 끝난 일이야? 박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선자한테서 들었어요. 은정이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문철은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미경아, 정말이야?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박미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드러난 이상 말이에요. 그래요. 했어요. 박미경이 자포자기하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 때문에 저를 버릴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편지를 가로챘어? 은정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거짓말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박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윤이도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문철은 말을 잃었고 은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의 아이예요. 하지만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 아이라고 속였어요. 문철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운 도윤이가. 그럼 지연이만 내 딸이라는 거야? 그래요. 박미경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결혼은 안 돼요. 모든 게 드러나면. 그때 갑자기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를 찾아온 것 같았는데 이 대화를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문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무슨 얘기였어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박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 천천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실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아. 하지만 상관없어요. 도윤이 문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문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지연이와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잖아요. 박미경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럼 모르게 하면 되죠.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일은 우리 가족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은정이 도윤을 바라보며 감동받았어요. 정말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은정이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이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문철이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정 씨,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오해하게 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은정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이 결혼은 축복해 주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박미경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상 말이에요. 그날 저녁 문철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의 거짓말.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은정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오해가 풀렸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지연이의 행복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은정은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적어도 30년 동안의 오해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 결정했어요. 뭘? 도윤이와 결혼 안 할래요.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 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도윤이에게도 미안하고 엄마에게도 미안하고. 지연아,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혈연 관계만 없으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은정은 지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도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윤이한테는 뭐라고 했어? 아직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연이 있나요? 응, 들어와. 도윤이 들어와서 지연의 표정을 보더니 바로 눈치챘어요. 뭔가 결정한 거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이 상황에서 결혼한다면 평생 이 일로 고민하게 될 것 같아서요. 은정은 두 사람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도윤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을게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또 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문철이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문철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도윤이 여기 온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왔어. 문철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결혼 안 하기로 했다며? 네. 죄송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야. 그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정이 물었어요. 그래요. 사실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이에요. 30년 전에 제대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문철이 지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연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지연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빠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색하지.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은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문철의 진심은 알겠지만
3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문철 씨,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알아요.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연이가 필요할 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지연이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박미경이 은정을 찾아왔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은정 씨,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두려웠어요. 남편을 잃을까봐, 행복한 가정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망쳐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은정은 박미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미워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미경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끝내자는 거예요.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더 지난 어느 날 지연이 은정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새로운 병원으로 이직하기로 했어요. 어디로? 부산이요. 거기서 새 출발하고 싶어요. 은정은 아쉬웠지만 지연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그래,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부산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엄마도 새 출발이 필요할 때가 됐나 봐. 지연이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엄마, 문철 아저씨와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세요. 저도 천천히 아버지로 받아들여 볼게요. 은정은 지연이 성숙해진 모습에 뿌듯했어요. 떠나기 전날 문철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은정 씨, 부산 가서도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지연이한테 잘해주세요. 아빠 역할.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문철이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지연이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그동안 못해준 아빠 역할에 대한 보상이에요. 은정은 받지 않았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연이가 정말 필요할 때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부산으로 떠나는 날 도윤이 배웅을 나왔어요. 지연아, 부산에서 좋은 사람 만나. 오빠도요. 우리 친구로 지내요. 당연하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은정과 지연. 지연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점점 밝아졌어요. 1년 후 지연이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은정은 정말 기뻤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평범한 사랑이에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야. 문철도 가끔 안부를 물어왔어요. 지연이 아버지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어느 봄날 은정은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품고 살았던 상처와 오해. 이제는 정말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진짜 행복을 찾았고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은정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지연도 이제는 정말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